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라 행동하는 한국 국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산불이 일주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9만 세대 수십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단절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2025년 새해엔 뉴욕 지하철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철에 경찰을 배치하고 전철역 승강장에는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신년 연설을 통해 뉴저지를 살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연방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행각을 벌인 한인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라 행동하는 한국 국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늘 한국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며 헌법에 맞게 행동하려 한 한국과 그 시민의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최 대행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이 지속되리란 미국의 신뢰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한국 시간 15일 오전 4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 시도 5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오후 9시 40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긴급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수처 발표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타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신문을 위해 체포됐다면서 법 집행관들과의 대치 상황이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끼에 1,600원인 식사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입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재임 중 체포된 첫 번째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논란으로 한국 정계가 크게 요동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급박한 상황 전개는 매우 놀라웠다며 그러나 추문으로 가득한 한국 대통령들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지난달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지난 몇 주 동안 대부분의 한국인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했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도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법치주의가 우세해졌다는 것이 증명됐고 불확실성도 한층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산불이 일주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9만 세대 수십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단절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LA 소방국의 크리스틴 크로울리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강풍이 도착했다며 새로운 산불 발생을 경고했습니다. 소방대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대부분은 산불 위험도가 상향되었고 샌디에고에서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이르는 무려 300마일 지대에 고위험 적색 경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LA 북부의 내륙 지방에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우전드 오스크, 노스리치, 시미밸리 등 무려 30만 명의 주민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이미 9만 가구의 전력이 차단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선의 스파크로 인해 새로운 산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대피를 준비하라는 예비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약탈범, 산불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거나 통행금지를 어기는 등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 5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중 3명은 작은 불들을 지르고 끄는 등 방화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아직도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알타데나 지역의 짙은 산불 발화 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송전탑에서 튄 불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이 산불 확산 초기에 촬영한 영상에 송전탑을 발화 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이 촬영한 영상으로 산 중턱에 설치된 한 송전탑의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력회사 및 해당 송전탑 일대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2025년 새해엔 뉴욕 지하철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철에 경찰을 배치하고 전철역 승강장엔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올바니에서 가족을 위한 싸움을 주제로 신년 연설을 하고 뉴욕시 치안 강화와 뉴요커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경과 협력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야간 시간대 모든 전철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순찰 활동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며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의 연중무휴 웰컴 센터도 전철 종착역 근처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전철역 100개 플랫폼에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겐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캔드라법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830만 명 이상 중산층에 세금을 감면하고 860만 명에게는 최대 $5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판매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을 환급해주겠다는 설명입니다. 아동 1인당 최대 $330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고 아동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1억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신년 연설을 통해 뉴저지를 살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뉴저지주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어제 신년 연설을 진행한 머피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남은 임기 동안 다룰 주요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를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모든 학군에서 무료 종일제 유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차로 10곳을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살기 좋은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조닝 규제를 개혁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 외에도 투표권 확대를 위해 당일 유권자 등록을 확립하고 16에서 17세 청소년의 지역교육위원회 선거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차기 뉴욕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불법 선거 자금,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율은 6%에 그쳤습니다. 진보단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진보주의자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를 가를 예비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예비후보 중 쿠오모 전 주지사가 32%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쿠오모 전 주지사는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콧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10%의 지지율을 얻어 2위를 차지했고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 의원은 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불법 선거자금 모금, 뇌물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된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6%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아담스 시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긍정평가는 22%에 그쳤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자체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48%,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여론조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쿠오모 전 주지사를 넣어 조사한 지극히 좌편향적인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라 정확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행각을 벌인 한인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버지니아주 센터빌 거주 42세 한인 최정우 씨가 SNS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음란물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제이슨 E라는 가명을 사용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으로 13에서 14세 소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온라인 대화로 접근, 고의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존이나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일종의 길들이기 행태인 온라인 그루밍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7일 최 씨는 미성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피해자 가족과 법 집행기관이 개입해 최 씨는 만남에 실패했고 거주지인 버지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법 집행기관은 최 씨를 체포했고 연방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씨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10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에 술 한 잔만 마셔도 간경변, 식도암, 구강암, 다양한 부상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외부과학검토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올해 개정되는 미국 식사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됩니다. 연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까지 음주를 해도 좋다고 권고해왔습니다. 지난 12월 국립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는 적정 음주가 완전한 금주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줄인다며 정부의 기존 권고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적정 음주로 인한 암 발병 위험 등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암은 85세 미만 인구에서 1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국립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소량의 음주로도 유방암 발생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암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암 발병 위험이 음주량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등 7가지 암의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이 음주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매주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0명 중 1명이며 매주 9잔 이상 마시면 100명 중 1명으로 높아집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철회를 결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부과한 금수 조치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절차를 거쳐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일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DA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줄이고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 성인의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수년 동안 이 조치를 추진해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전국 성인 1600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48만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CD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성인 대부분이 금연을 원하며 약 50%는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2025년 음력설을 맞아 뱀의 해 우표를 공개했습니다. 우표는 초록색, 파란색을 주요 색상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초록색은 뱀띠의 출생자에게 행운을 상징하며 파란색은 나무를 뜻합니다. USPS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음력설은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가 함께 축하하는 소중한 명절이라며 음력설 우표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뱀의 우표는 2020년에 시작된 음력설 시리즈 6번째입니다. 이전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뱀의 우표는 장당 73센트로 20장 한 묶음 판매 가격은 14.60달러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노약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대기자 신청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렌트비 가운데 소득의 25에서 4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주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6,000명의 수혜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뉴저지 거주자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엔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